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오해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당뇨와 과일에 대한 진실이죠. 당뇨 환자분들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일은 당분이 많아서 무조건 피해야 한다. 마치 공식처럼 들리실 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과일 드세요. 걱정 말고 이 영상을 보고 제대로 알고 드셔요. 수많은 연구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과일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보다 일정량을 섭취하는 사람이 사망률이나 심혈관 질환 유병률에서 더 좋은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놀랍죠? 하지만 단순히 과일을 먹으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과일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에 좋은 과일 5가지와 피해야 할 과일 5가지를 명확하게 짚어보고 혈당 걱정 없이 과일을 즐기는 똑똑한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당뇨와 과일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고 건강한 식단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당뇨 환자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오해의 진실, 과당의 두 얼굴. 첫 번째, 과일 섭취가 정말 혈당을 높이는 주범일까요?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과일 섭취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일 속 당분, 즉 과당 때문입니다.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른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이 가장 높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일은 탄수화물의 중요한 원천이므로 과도한 섭취는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뇨 환자들도 과일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선한 과일은 면역력 증진, 노화 지연, 폐 기능 향상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와 섬유질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도 많은 이점을 줍니다. 두 번째, 진짜 문제는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그렇다면 과당이 혈당과 비만을 유발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과당의 두 얼굴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가공식품이나 청량음료에 들어있는 액상과당,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혈당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액상과당은 단일 분자 구조라 소화가 매우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간에 부담을 주어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주범이에요. 세계보건기구 WHO도 하루 설탕 권장 섭취량을 25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당 음료 350ml를 추가로 마실 때마다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25% 증가한다고 경고했죠. 반면 과일 속 천연 과당은 다릅니다. 과일에는 섬유질,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서 과당의 빠른 흡수를 막고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합니다. 오히려 암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수많은 연구에서도 과일 섭취가 공복 혈당이나 당화혈색소를 높이는 원인이 아니며 심지어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이 수백만 년 동안 과일을 먹고 살아왔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과일 자체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과일 자체의 과당보다는 가공식품에 첨가된 액상과당과 정제 탄수화물이 당뇨와 만성질환의 진짜 주범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약이 되는 과일 5가지, 똑똑하게 즐기는 방법.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혈당 걱정 없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좋은 과일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혈당 지수가 낮거나 풍부한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 덕분에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 체리. 체리는 혈당 지수가 매우 낮은 과일로 당뇨 환자에게 특히 좋아요.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통째로 먹으면 섬유질 섭취를 극대화할 수 있고 양 조절도 쉬워요.
두 번째, 자몽. 자몽 역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상처 치유를 돕습니다. 수분 함량이 많아서 갈증 해소와 전해질 공급에도 효과적이죠. 조각 내서 먹으면 양을 조절하기도 쉽습니다. 세 번째, 사과.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과는 혈당 지수가 낮은 대표 과일입니다. 섬유질,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식사 전에 사과를 먹으면 식후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어요. 껍질에 좋은 성분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깨끗이 씻어 껍질째 통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사과 3분의 1개에서 절반 정도입니다. 네 번째, 배. 배도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해 혈류에서 당 흡수를 늦춰주고 식후 혈당 수치를 안정시켜줍니다. 또한 포만감을 줘서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껍질째 먹는 게 가장 좋고 하루 권장량은 큰 배의 4분의 1쪽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 베리류. 딸기, 라즈베리,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혈당 지수가 낮은 대표 과일입니다. 안토시아닌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을 돕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 크기가 작아서 양 조절이 쉬운 장점도 있어요. 하루에 딸기 7개, 약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추가로 키위, 오렌지, 귤 같은 감귤류도 좋습니다. 토마토도 과일로 분류되는데 혈당 지수가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당뇨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작은 토마토 2개, 약 350g이 일회 제공량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과일 5가지. 이번에는 주의하거나 피하는 게 좋은 과일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혈당 지수가 높거나 가공 과정에서 당분이 농축돼서 혈당에 급격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일 주스. 특히 가당 음료나 100% 과일 주스입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거의 제거돼서 당분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제2형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무가당 표시가 있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생과일을 껍질째 씹어 먹는 게 훨씬 좋아요. 두 번째, 건포도와 말린 과일. 곶감 포함입니다. 수분이 줄면서 당도와 칼로리가 몇 배로 농축됩니다. 예를 들어 단감 1개는 약 70칼로리지만 곶감 1개는 76칼로리입니다. 바나나는 건조하면 100g당 480칼로리까지 올라갑니다. 또 포만감이 떨어져 과량 섭취하기 쉬워요. 덜 익은 감의 탄닌 성분도 당 흡수를 촉진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박. 수박은 혈당 지수가 70 이상으로 고혈당 식품에 해당합니다. 당분 함량이 높아서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빨리 오릅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이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중간 크기 한쪽 약 150g이 일회 제공량입니다. 네 번째, 망고. 망고는 단맛이 강하고 당분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잘 익은 망고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가능하면 소량만 드시거나 다른 과일로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바나나.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는 당도가 더 올라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메디닷컴에 따르면 바나나를 얼려 갈아 아이스크림처럼 먹으면 섬유질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루 반 개, 50g 정도로 제한하는 게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파인애플, 과일 통조림, 그리고 당분이 많은 과실주와 곡주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혈당 걱정 없이 과일 즐기는 5가지 꿀팁. 첫 번째, 적정량을 지키세요. 과일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양이 중요합니다. 보통 한국 과일 기준으로 하루 1에서 2회, 약 100에서 300g 범위가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는 중간 크기 3분의 1개, 귤은 작은 것 2개, 딸기 7개, 바나나는 반 개 정도가 일회 제공량입니다. 두 번째, 식전에 드세요. 후식은 피하세요.
과일을 식후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먹는 게 훨씬 좋아요. 거꾸로 식사법이라고도 하는데 과일을 먼저 먹으면 섬유질이 위를 채워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또 포만감을 줘서 다른 음식 섭취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껍질째 통째로 드세요. 과일의 좋은 성분은 껍질에 집중돼 있습니다. 또 껍질과 과육의 섬유질은 당 흡수를 늦춰주죠. 주스보다는 생과일로 껍질째 씹어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단단하고 덜 익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잘 익은 과일일수록 당도가 높아 혈당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단한 과일은 소화 흡수가 느려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 감은 홍시보다 덜 익은 단단한 감이 낫습니다. 다섯 번째, 영양성분표를 확인하고 식사일기를 기록하세요. 가공식품은 영양정보를 꼭 확인해 탄수화물과 당류가 적은 걸 고르세요. 또 식후 혈당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과일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꾸준한 기록과 관리가 당뇨병 관리의 핵심입니다. 당뇨병 환자도 과일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당뇨와 과일에 대한 오해가 조금은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과일은 결코 당뇨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하고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소중한 식재료입니다. 중요한 건 양과 방법입니다. 과일의 종류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적정량을 껍질째 식전에 씹어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가공식품에 숨어있는 액상과당과 정제 탄수화물을 멀리하는 게 진짜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당뇨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질병이지만 먹는 즐거움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